기성고 감정이 이렇게나 차이가 좀 심하게 나왔다면 하자 감정 결과도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건설 소송에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기성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했었던 따끈따끈한 승소 사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촬영일을 기준으로 해서 2주 전에 판결 선고가 됐던 건설 소송에 또 따끈따끈한 승소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승소 사례는 사건을 직접 담당하셨던 건설 전문 곽경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곽 변호사님, 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의 이제 신축공사 현장이었고,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및 이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시공사 측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공사가 있다, 비용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공사를 요청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부 추가 공사 내용을 이제 승인을 하고 수용을 하고 지급하기도 했었는데, 지급한 이후에도 또다시 추가 공사비가 또 있다라고 이제 재차 요청을 하자 건축주가 이제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급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우린 공사 못 하겠습니다 라고 공사를 중단해버리고 인부들 다 빼버렸고요.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내걸면서 유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이로 인한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건축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면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설명드렸던 사안과는 분쟁의 양상이 조금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먼저 이제 소송,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쪽 건축주 쪽에서는 시공사와 이제 원만하게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공사 타결을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 소제기에 앞서서 내용 증명을 먼저 저희가 발송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이 건물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이 상당히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이걸 하나의 방안으로 삼아서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이른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 증명을 받고 시공사 측에서 어떠한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답변이 오기는 했나요? 사실 우리 측의 내용 증명에 그 이제 기재된 것들은 뭐 우리 측 주장이겠죠. 이제 과기성이 나간 게 있었고, 네. 또 기시공된 부분, 이미 시공된 부분에도 불량 시공된 게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하자 보수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그거에 대한 협의나 계약도 없었다. 따라서 니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라는 게 피보전 채권이 없는 그런 유치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풀고 공사계약 타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 또 그 공사계약 타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추후 협의하면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유치권을 풀어달라는 이제 저희 측 주장에 대해서 시공사가 거의 대답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많이 답답한 상황이네요.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 가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장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결국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 제기 후에도 상당 기간 좀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이제 저희는 좀 애타는 건축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일 지정 신청서도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사건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된 중간에 조정이 또 회부가 됐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조정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취지도 있었는데,
사실 조정 자리에서는 원고와 피고, 즉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상호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결국에는 조정으로 인한 시간만 조금 더 허비하게 되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추가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혹시 반소도 들어왔었는가요? 네, 이거 반소도 제기가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시공사 측에서 추가 공사비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감정 신청도 하고 반소도 제기했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기성고 감정 그리고 이제 하자 감정을 했었고, 시공사인 반대 피고 측에서는 추가 공사비 감정을 하면서 한 명의 감정인이 이 모든 감정을 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으로서는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사안이었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소송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그리고 추가 공사비 감정을 한 명의 감정인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난이도가 높다면, 네.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소송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감정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정을 잘 준비하고 감정 조사에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럼 이번 소송에서는 더욱이나 이렇게 난이도 있는 감정이었다면 이 감정이 핵심 키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가 의뢰인과 먼저 초도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재기 이후에도 기성고 감정 그리고 하자 감정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수차례 미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하자 감정이나 기성고 감정, 그 감정 신청을 하기 전에 계약 내역서, 그리고 도면 등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의뢰인분이 주장하는 하자 중에서 항목 중에 누락된 게 있는지, 또는 기성고 감정 신청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미시공 하자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감정 신청 이후에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 제출한 분량만 해도 한 40페이지 이상 됐었으니까 네. 뭐 말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복합적인 감정을 해야 됐던 영역이다 보니까 네. 감정인 지정은 혹시 원만하게 잘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이 상당히 이제 좀 복합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좀 이제 감정인 지정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고, 법원에서 최초로 이제 3명의 후보자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경력 내용이나 이제 법원 감정을 했던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한 2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성고, 하자, 그리고 추가 공사비를 한 번에 감정했던 경험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법원 감정 경력 자체도 네.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좀 복수로 추가 좀 지정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고, 총 5명의 후보자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법원에서는 5명이 아니라 총 7명의 후보자를 지정했었었는데, 네. 2명의 후보자가 감정 불가하다라는 이제 회신을 하면서 5명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면 감정인 후보자도 추가로 지정되고 했다면 네. 사실 이게 감정 신청부터 해서 실질적인 현장 감정까지 갈 동안은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법원 감정 현장 조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인 지정되고, 그다음에 감정기를 열어서 현장 조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다 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적인 건설 소송에 있어서 감정보다도 조금 더 소요되었던 사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장 조사 있을 때에도 이제 원피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물론 이제 저도 현장 감정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미 이제 공사 중단의 뭐 규칙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을 왜 했는지부터 해서 이미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정 대립이 엄청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감정 조사를 하는 당시에도 좀 다소 언쟁이 있었긴 했는데,
다행히도 현장 감정 자체는 감정의 중재를 잘 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현장 감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제출했던 아까 40페이지 분량 제출했던 네네. 그 감정에 관한 의견서에 각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이미 해놨었긴 했지만 그 감정 의견서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감정조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는데 파취 조사를 하고 하자 감정까지는 한 이틀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건물의 외부에 외장재 그리고 이제 헌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헌치 부분에 네. 불량 시공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하자를 제대로 감정해달라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개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조사 때까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장 조사 당시도 물론이지만 그 전에도 상당히 뭐 의견서를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현장 조사에서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다던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건에서 현장 조사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다면 혹시 법원 감정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성고는 어느 정도가 나왔고 또 하자 보수비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괜찮으시면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시공사 측은 이제 건물은 다 지었다, 거의 다 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성금도 그만큼을 달라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지급했던 기성금도 한 93% 정도 수령을 해갔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서 법원 감정 결과가 딱 하고 나온 걸 보니까 기성고가 69% 정도밖에 안 됐더라 라는 게 많네요. 많았죠. 감정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시공사가 수령했던 기성금 중에서 약 9천만 원 정도를 이제 되돌려 받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93%를 주장했는데 네. 상대 측이 근데 실제로 기성고 감정 결과는 69%였다. 네. 생각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도 어느 정도 기성 부분 수령했던 기성금만큼 공사가 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한 75% 정도는 시공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을 해서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69%밖에 안 됐다라는 감정 결과에 사실 저희도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려지고 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서 파취조사, 파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 내역을 청구해서 수령을 해갔었는데 실제로는 시공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기성고 감정이 이렇게나 차이가 좀 심하게 나왔다면 하자 감정 결과도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하자 감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성고 감정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량 시공되었거나 변경 시공되었다라고 판단돼서 하자 보수비가 감정으로 산정된 게 한 7천만 원 그 정도로 나왔었고 시공 후에 하자에 해당하나 이게 방차해 둠으로써 발생한 하자 보수비가 약 한 2,700만 원 정도로 전체 하자 보수비만 해도 한 9,6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은 총 공사비가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3억 7천만 원 가량이었던 거의, 그 걸로 알고 정도였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69%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고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총 공사 중에서 69%만 진행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1억 원 가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사실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비의 한 27% 정도는 하자 보수비로 산정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많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뭐 저희가 하자 항목을 최초에 이제 감정 신청을 하면서 발췌를 해서 신청을 할 때 특히 치열하게 주장했던 게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건물 외부에 외장재, 인조석 하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인은 인조석 하자가 기능상 그리고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감정 결과를 도출했고 따라서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헌치 부분, 헌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헌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시공이 되어서 건물 일부가 약간 기울고 침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치열하게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인의 결과를 좀 보면 헌치 미시공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헌치 미시공은 이 구조물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집안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또 이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미시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성고에서 산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하자로 보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있기까지, 그리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의견을 저희 쪽에서 많이 개진하고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시공사인 피고 측에서는 감정 결과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혹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됐었나요? 사실 저희도 이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피고 측에서 감정 보완 신청 그리고 또는 이제 사실조회 신청으로 강하게 다투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이제 저희 측의 반박을 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예상과는 달리 사실조회 신청을 서로 이제 한 번씩 오가는 정도로 이 감정 결과에 대한 공방을 한 후 판결이 이제 종결이 됐었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제 저희가 감정 전부터 의견서로서 잘 준비를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장 감정이 좀 이제 객관적이고 또 신빙성 있게 결과가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명확한 감정 보고서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 대한 준비가 추후에 이제 공방을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소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 소송에 있어서 감정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정 신청 그리고 이제 법원 감정 현장 조사에 나가기에 앞서서 감정인을 지정하는 절차, 이때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건물 인도 소송과 관련해서 2주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승소 사례를 가지고 기성고 하자 감정의 실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소송은 그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분쟁의 양상에 따라 올바르고 적합한 감정 신청을 통해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건설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감정조사에 실제로 참여하는지, 감정조사 경험이 풍부한지,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